이번 강좌 역시 전 강좌에 이어서 임업경영조직에 관한 문제 중에서요. 지난번에 11번까지 법정림매 구성요건까지를 갖다 했습니다. 구비요건. 자, 그럼 이번엔 12번 유령림으로 구성된 산림 임업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유령림이다 그러면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같은 유령림의 경우는 부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부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겸업, 부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 때 겸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1번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되겠습니다. 2번 당분간에 산출을 가능하지만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일단 투입이 전제 조건이고 산출은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산출량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뭐가 되겠어요?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장 이상적인 임명구조 형태. 가장 이상적인 임명구조 형태는요, 뭐냐 보시면 우리가 유령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성님, 성숙님, 이것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성숙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잘못된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임업과 농축산업을 동등하게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초기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을 보시면 되면 1번이 정확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의 입장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면적비라고 봅시다. 이쪽 축을 면적비 축. 자, 요걸 갖다가 연령, 임령, 나이 축을 봅시다. 그럼 대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유령님은 면적은 높지만 그렇죠? 면적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요거는 결국 뭐 해야 돼요? 유령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초반엔 투기자본이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갈수록 유령님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요게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투기자본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가 됐어요? 가서 유령님에 따른 그 비료 같은 거 갖다 많이 준다든가 소위 우리가 쓸 때 뭐라 했어요? 비배, 자 기름을 갖다 비료 같은 거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또는 그 속성수를 갖다 심는다든가 속성수를 심는다든가 또 우리가 뭐라 했다면 소경목을 소경목 소위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 소위 작은 지름의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든가 또 우리가 약초 등에 의한 기타의 그 채취를 갖다 한다든가 또 다목적으로서 혼농을 하는 게 좋겠죠. 혼농. 다목적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것이 없지만 일정한 기간이 가면 됐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장령님이겠죠. 그래서 장령님은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산출이 기대되는 거거든요. 산출이 기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갈수록 그 늘어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성숙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숙님은 그 당분간 산출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계속적 산출은 곤란하다 볼 수 있겠죠. 당분간 산출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겠죠. 그래 가장 좋은 것은 요와 같은 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얘네들이 분포도가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으로 보면 1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업적인 이런 형태를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3번 경영 목적에 따른 경영 조직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경영 목적에 따라 경영 주지다. 농용재 생산일 때는 주로 수종을 어떻게 합니까? 밀식. 예를 들어서 농사 쓰기 위한 지지대를 쓴다든가 기타는 밀식을 하는 게 좋은 거고, 원료재 생산한다면 택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밀식해가지고 모두를 갖다 다 개벌해야 되겠죠. 다 잘라야 되겠죠. 그죠? 모두 배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익증대가 필요하면 역시 선택적으로 택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구조 재생산을 위해서 한다면 역시 목적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택벌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개벌할 수도 있겠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택벌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같이 뭐에서 볼 수 있냐면, 그 나무를 갖다 자를 때 쓰이는 것에 따라서 자르다. 그래서 모두 배기할 거냐, 소위 개벌할 거냐, 아니면 산벌할 거냐, 골라배기, 택벌이란 건 골라배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수 작업할 거냐, 이런 경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영 형태에 따라 조직 경영이 다르겠죠. 장기수. 그렇죠? 장기수. 대개 이제 단벌기에서 모두 배기하는 거고, 또, 장기수인데 장벌기 한다. 그러면 골라배기를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들을 바로 조직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것은 2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종속적 임업 경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가업적 임업이면서 경영 주체성이 약하다. 맞죠? 그게 목적이라니까.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2번. 농가 육림업 및 벌채업을 하는 소규모 단체의 임업 경영이다. 자, 소규모 단체를 한다는 건, 이거는, 소위 우리가 쓸 때 부차적인 것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문제 이 부차적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가 이루어질 것이냐. 소위 부차적으로 한다 하는 걸 보면요. 여기는 잉여 노동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잉여 노동을 갖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소규모적으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소규모 단체 등이 한다. 그 이때 잉여 노동이라는 것은 역시 같은 말을 쓰면 유효 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는 거, 유효 노동.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속하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 그러면 2번이 틀렸네. 종속이 아니라 이거는 부차적인 농업경영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지회사나 제지업자 되게 뭐예요? 이 종속이라는 건 되게 뭐가 있어요? 하나의 원료 생산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료 공목적 맞죠? 그 다음 표고 재배업자의 버섯, 나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무슨 재배라고 볼 수 있어요? 종속적인 그런 형태의 농업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농업 형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종속이냐 아니면 부차적이냐 아니면 주업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큰 역할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15번 산림 면적이 작은 경우 농업 노동과 임업 노동 시기적으로 중복되잖아요. 자, 시기적으로 중복되면 부차적이기 때문에 잉여 노동, 유효 노동이 있을 경우 유효 놀리는 노동이 있을 때 그때 하겠다 경영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차적 임업 경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임업 경영? 부차적인 임업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냐면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16번 임업경영 조직의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임업경영 조직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환경이랬죠. 두 번째는 시장성, 세 번째는 집약,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시간, 다섯 번째는 거리, 여섯 번째는 가격 안정,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방적인 것이 아니면 할 수 있겠죠. 집약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17번. 다음 중
복합경영 이점이 아닌 것. 우리가 이제 복합경영 17번에 보면 요거랑 구별할 것이 바로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우리는 협업경영이겠죠. 협업경영. 그래서 이 복합경영의 이점이 아닌 걸 고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협업이라는 건 되게 소규모 경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분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복합경영이다 그러면 노동과 토지와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자금의 투자와 회전의 시기적 안배를 할 수가 있다. 맞죠?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때 자립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복합경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경영기술의 저변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수확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죠? 자, 수확량의 증가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을 알아보는 탄력성 값은 바로 뭐냐 그랬습니다. 자,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알아본다. 이건 우리가 이제 생산성 구조 중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성 구조 중에서 어떤 생산성 구조가 있겠어요? 소위 토지, 노동, 자본 이런 형태의 생산성 구조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조직 유형 선택 중에서 보게 되면 시장성 중에서 가져가는 것 중에서 소비 소득 탄력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성 중에서 첫 번째 소비 소득 자, 소비의 소득 탄력값. 그 소비의 소득 탄력값이라는 것은 소득이 신장하면 역시 소득이 일반적으로 신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량이 어떻게 신장하느냐?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 소비량의 신장을 나타내는 것이 소비 소득 탄력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대체로다 만약에 여기서 원료 펌프라든가 고급 가구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값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값이다. 이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거는 가격 변동 율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에 따라서 수요의 변동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수요의 가격 탄력값에서는 가격의 변동률분의 수요의 변동률이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이 수요라는 것은 특히 대체재가 개발되냐 안 되냐가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대체재가 개발할 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현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값은 요거 수요 대신 공급이라고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값 있겠죠. 그럼 여기는 대체재 개발이 문제가 되니까 단기간에 그 움직임을 알아보려면 뭐라 하냐? 수요의 가격 탄력값을 알아봐야 된다. 이래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수요의 가격 탄력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주업적인 임업경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업적 임업경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역시 첫째 임지를 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속적 작업이 가능한 인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봐요. 임지를 분산한다.
그러면 이게 주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임지를 집단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있는 것은 보속작업의 가능성에 따라 인물을 구성한다. 집단화처럼 구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산림, 경영, 관리 조직을 정비한다. 이 정비한다는 건 소위 우리가 쓸 때 계획과 실천을 갖다가 분리한다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권한, 재정과 감독을 갖다 뭐합니까? 분리시키고. 그런 거에서 경영순환을 갖다 합리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업적인 경영 발전을 조치해서는 임지를 집단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겠고, 두 번째는 산림 구조 형태를 바꾸는 게 좋겠고, 산림 경영 관리 조직 형태를 정비하는 게 좋겠고, 경영 순환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임업 경영, 주 임업 경영 발전의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종속적 임업 경영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자, 종속적이란 건 이미 얘기했죠. 목재 주생산이 아니라 거기에 그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지 생산이라든가 목탄 생산이라든가 포기버 생산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업 경영에서 주도적 임업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목재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하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경영주의 개별 상태가 역시 경영 목적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 관계가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번도 되겠고 24번도 되겠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첫째, 경영주의 개별 사정과 임업경영 목적에 따른 경영조직의 관계가 틀린 것. 1번, 산림면적이 클 때. 자, 산림면적이 큰다면 계속적으로 일정 생산량을 유지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당연하고. 즉, 보속작업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영 의욕과 기술이 부족할 때, 간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간단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의욕이 부족하면 간단 작업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면적이 작다든가, 그러면 이제 간단 작업. 의욕이 부족하다, 그럼 간단 작업. 이런 걸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구조 재생산 목적으로 할 때에는 택벌. 자, 맞죠? 구조를 재생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개 택벌을 갖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수종을 갖다가 막 개량한다 그러면 모두라는, 소위 우리가 쓸 때, 모두 배기를 해야 되겠죠. 개별 같은 거 해야 되겠죠. 네, 자가 노동력이 많을 때, 자가 노동이 많다면 밀집하게 심어야 되겠죠. 밀식조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 법정림과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법정림의 조건을 우리가 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죠. 법정림이란 건, 그, 유령림이라든가, 그 장성림이라든가, 또, 우리가 성숙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겠고, 점유 면적이 비슷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목 축적이 유지가 되어 있고, 해마다 어떻게 했어요? 비슷한 목재를 생산. 그럼 해마다 비슷한 목재다 하는 것이 바로 보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림과 관계는 보속성의 원칙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23번. 석탄업자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갱목을 생산한다. 그럼 자, 석탄업자가 갱목을 생산한다. 이건 주목적이 아니죠. 목재 생산이 주목적인데 여기는 재료를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속적 임업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제지업자가 제지 원료, 펄프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종속적 임업이라고 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73번 앞에 24번은 이미 21번에 한 거나 마찬가지로 임업경영은 경영주의 개별적 사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산림의 면적이 클 때는 보속적 작업을 한다. 맞습니다. 근데 공익 증대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개별이 아니라 택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택별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노동력이 많을 때는 밀식, 적을 때는 조방적 경영. 맞습니다. 다음 25번.
임업경영 조직에서 경영순환 절차로서 알맞는 것. 자, 경영순환이라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임업경영 조직. 그 임업경영 조직이란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임업경영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배웠죠. 임업경영이라는 뜻이 바로 뭐를 갖다 임업경영을 했어요? 일정한 목적을 통해서 즉 목재 생산 같은 걸 목적으로 해서 조직 활동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이때 임업경영의 순서는 어떤 순서로 다 가져갈 거냐? 제일 먼저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25번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거기에 의해서 조직을 편성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을 실시했다. 그럼 네 번째는 그 성과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성과를 분석했으면 다시 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차기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갖다가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가 보면 1번이 맞겠네요. 목표, 조직, 실시, 분석, 그다음에 재설정. 그렇죠? 재개정.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구나. 알 수 있네요. 다음 26번 주업적 임업 경영의 형태로서 일반적인. 자, 이제 임업 경영 형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임업 경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주업적 임업 경영 형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소위 길러서 임목을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른 걸 뭐라 그래? 육림. 그러면 식재, 육림, 매각 1번이네요. 그럼 이건 부가치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업적 임업경영 형태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무를 심고 식재, 육림, 그렇죠? 식재, 나무를 기르고 육림하고 또 나아가서 이걸 갖다가 임목을 갖다가 그대로 있는 임목을 매각하는 이거죠. 이게 일반적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경우냐면 나가서 요걸 갖다가 이제 벌채해가지고 원목, 소위 우리가 쓸 때 원목, 그렇죠? 원료.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가치를 더 창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고. 또 나가서 이제 원료 공급하는 것도 있겠죠. 벌채해가지고 역시 원료 공급하는 것도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기업 등이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나가서 식재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식재해서 벌채하면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표고 같은 생산 이런 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업적 경영 형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이게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27번 다음 중 경영 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 사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사회 규제에 포함된다. 사회 규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휴양 사회 규제죠. 왜? 사회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 같다. 국토 보존적 입장에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비 성향. 이건 사회 규제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네요. 그 다음 28번 임업경영 조직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자, 임업경영 조직의 주요 내용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수종을 임업경영 요소를 갖다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 있는 지금 28번서부터 그 30번까지가 기점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임업 경영 조직의 요소라고 그래요. 그 임업 경영 조직의 요소로서 제일 먼저 가져갈 때 그 조직 요소.
수종이 가장 필요한 거죠. 수종이라는 나무의 종류로서, 장기수냐, 단기수냐, 유실수냐, 즉, 예를 들어서 단기수라는 건 속성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 벌기령, 나무를 자랄 수 있는 나이, 소위 단기령이냐, 장이냐, 그러니까 장벌기냐, 단벌기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업 방법이겠죠. 그래서 작업 방법은 모두 배기 할 거냐, 아니면 골라 배기 할 거냐, 모수 작업을 할 거냐, 어미만 내두고 나머지 자를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수확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 수확 방법은 보속적 작업을 할 거냐, 간단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것을 기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업경영 조직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1번 수종 맞고, 2번 벌기 맞고, 3번 수관, 이건 필요 없겠죠. 수관급 필요 없습니다. 대신 작업 방법 그러면 되겠죠. 다음 29번 단위 면적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한다. 가장 많은 목재, 그럼 토지의 생산성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성을 하는 것은 재적 총 평균 생산이 가장 클 때 벌채하는 시기고, 그게 곧 생산성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4번. 3번 산림의 경영 요소를 투입하는 양과 그 산림에 산출된 양을 정할 때 최대 요인만으로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자, 최대 요인 뭘까요? 산림의 면적, 수종, 그 다음에 임령 구조,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다음 31번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유령림, 장령 구성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6.25를 거쳤기 때문에 뭐가 났어요? 유령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년 미만의 유령림이 대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32번 보속작업의 이점으로 틀린 것. 경비주달이 용이하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숙련된 노동자 확보를 할 수 있다. 맞죠? 일정한 노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속작업의 이점은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공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사경제 입장에서도 또 각각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력증진 아니죠. 지력은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장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보속적 작업을 하려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번 앞에 30번과 같은 거니까 필요 없겠고요. 다음 34번 투입하는 노동과 자금의 회전이 빠른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자, 빠른 기술이다. 그럼 특수 임산물을 갖다 재배하면 되는 겁니다. 또 소경목에 필요한 생산의 기술을 익힌대요. 네, 유실수 재배 기술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나 벌채 기술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5번 법정림의 구비 요건 중 궁극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바로 뭐냐 그랬습니다. 이 법정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있어요? 하나의 임목 생산을 갖다 뭐 자본을 본다 했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법적 축적이라 했죠. 가장 궁극적 목적은 법적 축적입니다. 법적 축적.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령림에서 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그랬어요. 속성수 도입 맞고요. 그다음에 임지 다목적 이용하는 거 맞고요. 유령림 자 있잖아요. 유령림에서는 비료등을 준다, 속성수를 한다, 소경물을 한다, 약초등을 한다, 혼농을 한다, 다양화시킨다. 볼 수 있겠죠. 대경목 생산은 안 되죠. 정답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다음 산림의 투입이 가장 많은 인형. 투입 많은 것은 면적 비해서 이쪽이 가장 투입이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여기 보면 가장 유령림이 이쪽까지 오니까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38번 임업 경영의 투입과 산출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임업의 특유한 요인은 자, 특유한 요인은 뭐냐? 이와 같이 성숙림이냐 장령림이냐 유령림이냐 하는 것으로서 이 구조 자체가 임목 구조 자체가
안에 특수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임목 구조, 임목 구성. 알겠죠? 특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다음 중 경영 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경제적 조건, 소비 구조야 돼. 야생동물 보존.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영 조직에서. 자. 다음, 이제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40번. 해마다 수확이 균등하게 하는 작업 경영. 자, 해마다 수확을 균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속이죠. 보속인데도 균등하게 한다. 그럼 뭐라 볼 수 있냐, 우리가. 해마다 연속해서 수확하는 건 보속 작업이겠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작업 경영 방식에서도 해마다 수확량이 균등하게 한다는 건 엄정 보속 작업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엄정 보속 작업. 그 다음, 41번. 임업 경영 조직 내용을 선택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자, 경영조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있죠. 자연한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시장성, 집약성, 시간성, 거리성, 가격 안정성이죠. 그럼 벌기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에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안에 임업 경영 조직 요소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42번. 다음 중 생산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생산 의사 기준이다. 그럼 생산 의사 기준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생산 의사 기준이다. 그럼 생산 의사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을 갖다 할 때 앞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 중에서 경제성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의 비용이라면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번은 최대 투입물로서 최대 산출 아니죠. 최소 투입물로서 최대 산출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거고, 그렇죠? 일정한 투입으로서 최대. 그러면 일정한 수익을 얻는다면 비용을 최대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뿐이 없네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경제성 원리로서 4번이 대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3번은 40번과 같이 비교했죠. 해마다 같은 연속적으로 수확하는 걸 보속작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또한 44번과 같은 거 아닙니까? 보속성 원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 45번 임업 경영 지도 원칙 중에서 보속적 원칙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 왜 보속성 원칙이 필요하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임목의 생장 기준이 길죠. 그렇죠? 또 목재 소유가 그 조절이 지장이 많죠. 그렇죠? 또 목재는 부피가 큰 게 되겠죠. 수익성에 영향이 없는 게 수익성에 영향이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피가 크고 운반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생산기간 대단히 길고 목재 균형이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6번 법정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법정림이 구비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되냐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법정 연급배분. 연급배분이라는 건 해마다 균등 수확이 있도록 각 연금 면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연급배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 인분 배치. 자, 각 인분의 상호관계가 수확, 보호, 갱신하는 데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생산, 알맞은 인도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인목도를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잘 자라게 기대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생산량을 말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법적 축적, 되게 이제 뭐라 볼 수 이걸 잘 갖추었고 나서 유지되도록 하는 총체적 제적을 법적 축적이라고 했죠. 법적 축적.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47번 아닙니까? 법정림의 구비 요건 중에서 알맞은 인목도를 가지고 건전하게 자랄 때까지 기대하는 연생, 그럼 뭐야? 법정 생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뭐라 한다 했어요? 법정 생장. 그럼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서 제해받지 않고 잘 유지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법정 축적. 왜? 자본제니까, 인목생 자본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48번 아닙니까?
법정림이란 뭐냐? 앞서 얘기했죠. 보속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 조건을 가지고 완전히 구비된 살림을 법정림이라고 한다. 그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 49번 살림 수확을 보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임령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임령의 살림 지속적으로. 자, 여기 봐요. 이쪽. 자, 성숙님은 당분간 산출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죠. 장령님은 산출이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통해서 주변을 가능한 인물을 균등하게 살림을 해줘야 보속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0번 임업 경영 지도 원칙 중에서 기초적인 지도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자, 지도 원리는 바로 뭐냐면 가장 기초 원리, 지도 원리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합자연성이라고 그래요. 합자연성. 소위 수익성, 공공성, 또 보속성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합자연성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합자연성 되겠습니다. 다음 51번은 앞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주요 생산적 임업 경영만을 목표. 자, 주요라는 것은 주업적인 거죠. 그럼 주업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겸업. 그럼 정답 2번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50은 앞에 했고요. 그 다음에 53번. 보속적 작업에 유리한 점으로 틀린 거. 보속적 작업. 그럼 뭐가 있어요? 경영관리가 간단하고, 임산물의 판매가 유리하고, 벌채 면적이 작냐 크냐 이거죠. 보속적 작업은 계속 벌채 면적을 작게 하는 거고, 이거랑 조심할 것이 살림 면적은 클 때 효율적이겠죠. 살림 면적하고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걸 좀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법정림 구비 요건이 몇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4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림 요건. 첫째는 뭐였어요? 법정림은 법정 연급 분배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법정 인분 배치.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뭐를 갖다면 각 인분 상환에 수확, 보호, 갱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러면 법정 인분 배치죠. 그렇죠? 또 알맞은 인목도를 갖추고서 연령 생장량을 하도록 하는 걸 법적 생장.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다 갖추고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재해받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되는 걸 하는 총 재적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정 축척.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2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투입한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을 가장 크게 하는 것. 그러면 투입에 대한 순수익이라는 이윤을 최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무슨 원칙이라고 했어요? 수익성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무슨 원칙입니까? 수익성 원칙이다.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 원칙은 최대 이윤 얻는 걸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이윤을 얻는 것을 수익성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56번, 57번 하고서 좀 잠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임업경영은 경영주의 개별적 사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내용이 잘못돼요. 앞에서 얘기했죠. 살림 면적이 작을 때 간단 작업. 당연히 맞는 얘기죠. 살림 면적일 때는 보속 작업. 살림이 면적이 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벌채 면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보속 작업하는 거죠. 살림 면적, 벌채 면적 틀립니다. 나의 재정 상태가 곤란할 때에는 벌기를 길게 해. 자, 재정 상태가 곤란한데 벌기를 길게 합니까? 재정 상태가 짧으면 벌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곤란하면 짧게 해야 되겠고. 그럼 이럴 때 짧게 하려면 뭐야? 속성수나 유실수를 심어야지 지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57번의 보속성 원칙이라는 건 이미 얘기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같은 양의 목재를 생산한 것을 무슨 원칙이라 한다? 보속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다? 법정림이다 하는 것이 58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두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이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